안녕하십니까. 조합 정상화 모임입니다. 오늘 벌써 4월 12일이네요. 그리고 조합이 이제 4월 26일 날 총회한다고 책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걸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책자가 안 와서 총회 개최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 마침 어제 보니까 이 우편물이 도착을 했고 조합은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2일 날 총회에 있었던 거면 마지막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성인교회와의 재협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정비기관시설 공사비 9억 2천원이 휘발됐다, 이게 낭비됐다, 요 얘기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1, 2, 3, 4번은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늘 세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성린교회와의 재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협상 확정을 위한 총회를 지금 개최한다는 얘기인데, 지난 3월 18일 날 조합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대연회의가 4월 3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회의가 지금 4월 26일 날 있다는 얘기죠. 원래 성린교회 그 재협상의 그 합의서 작성을 위한 총회는 원래 올해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지금 7월에 8월에 예상하고 있는 그런 그 촉진계획 변경 관련한 총회 할 때 아마 같이 하려고 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교회 입장에서 이거를 빨리 진행해야 되만 자기들 그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도 안전하겠다 생각해서 아마 요구한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 총회 비용을 조합해서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총회 책자에서 어디에서 봐도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재협상을 하는 이유는 교회 측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조합한테. 그런데 저희 조합은 교회하고 2012년에 그리고 2013년 그리고 2017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작성도 했고, 특히 2012년인가는 그 공증까지 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의 과정을 보면 성린교회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490평이고요. 건평은 700평 정도입니다. 크지 않죠. 그리고 아마 1, 2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단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 크기에 비해서 건평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합의할 때 토지가 490평에 조합이 토지를 무상으로 55평을 주겠다. 그래서 545평이 토지가 되고, 건축의 경우 지하 4층에 지상 3층, 이게 약 3,000평 규모인 걸로 들었어요. 여기에 골조까지 조합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었고, 2013년에는 이 주요된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다만 출입구만 약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었어요. 현재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유한약국 쪽 방향인데, 변경하는 거는 아마 그 지금 그 저기 고등학교 올라가는 주공 아파트 올라가는 쪽 그쪽으로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됐던 걸로 아는데, 요 내용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변경하는 게 실패했고요. 이렇게 실패하자 2017년도에 다시 출입구 변경 실패하자, 이게 출입구 때문에 추가로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교회도 필요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78평 중에 31평은 우리가 돈 받고 팔고, 또 47평은 이거 아까 55평인데 47평은 추가로 무상으로 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 31평도 무슨 돈 주고 돈 받고 파는 것도 공시 가격에 판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토지가 623평이 되고 건평은 약 3000평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거를 세부 내용만 뭐 설명을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돈으로 얘기하면, 2012년에는 돈으로 치면 약 130억 정도의 가치였고, 2017년에는 이게 약 135억, 50평 47평을 무상으로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냥 135억 정도 된다 가치라고 그냥 저는 스스로 이렇게 쉽게 그냥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협상의 과정이 이렇게 갔는데, 이 결과적으로 성립교회가 이렇게 크게 변하잖아요. 토지도 커지고 건평도 훨씬 현대화된 건물 변하는데, 이거 외에 이 임시 예배당을 지원하는 게 그 당시 협상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을 하는 그 한 3, 4년의 기간 동안은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 예배 드릴 장소를 조합이 구해준다, 이런 식의 협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세를 해서 48개월은 9억 6천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했을 때 약 10억 정도 보상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이건 2017년 얘기고 2020년에 고향교회에 61억 7,500만 원을 보상한다고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여기에다가 플러스 84B 타입 한 가구를 목사님 사택으로 분양해 준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성린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2017년에는 자기들도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나중에 고향교회가 자기보다 훨씬 높은 건 아니죠. 교회 규모에 비해서 훨씬 좋은 조건의 협상을 했다는 걸 자기가 느낀 겁니다. 그런데다가 2021년, 22년 이경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교회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분이 500억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린교회 입장에서 이거 재협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참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교회 얘기가 자꾸 여기서 언급이 돼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좀 비난하거나 헐뜯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기 강남에 어디는 그 안에 절이 있어서 절도 아주 심각하게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종교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제 성린교회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전 비용에서 10억 포함해서 약 14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고향교회는 약 70억 정도 되는 거예요. 61억 7,500만 원에 그 조합원 분양 하나.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봤을 때 성린교회는 이게 내가 고향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크고 성도 수도 많고 더구나 우리는 종교부지인데 그러면 우리는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아까 제가 130억, 135억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4년에 지금 새로 협상을 하는 거에서 이제 그 우리한테 책자로 왔던 협의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623편에 건평 3000편 그리고 현금을 164억을 준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토지를 102평을 주잖아요. 이게 약 10억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 예배당에 그 들어간 기존 예배당이 아니고 기존의 예배당으로 쓰겠다고 대관한 그 임차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한 16억 정도 돼요. 왜냐하면 기한이 깁니다. 만약에 5월 달에 이사를 가면 저희 조합은 빨라야 28년 말이나 입주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벌써 4년 뭐 한 6, 7개월 되고 아마도 29년이라 내가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훨씬 그거보다 길기 때문에 16억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보상 금액이. 그러면 아까 고향교회가 70억 정도 가치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기존의 성린교회 모양하고 나중에 제가 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신축을 한 다음에 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는 133평이 증가하고요. 연면적으로 봤을 때 거의 4배가 증가를 하죠. 이게 3,000평을 넘는다는 얘기가 있고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이럴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하 4층의 주차장 면적을 갖고 최적의 위치죠. 저희 그 조합 구역 내에서 이거보다 좋은 위치 자리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축 건물이죠. 이런 교회로 성린교회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용 임차 건물의 임차 기간이 33개월이라고 지금 보면은 저희 그 책자에 책자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임시 예배 시설로 임차하게 되는 기간을 33개월로 예상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33개월은 3년도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마 50개월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당연히 조합이 교회한테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교회 합의를 해서 개최하는 이 총회 비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책자에는 없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교회가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요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배당 손실 비용 4억 7천만 원을 부담한다는 얘기가 총회 책자에도 나와 있죠. 요거가 조금 제가 따져볼 얘기입니다. 기존 예배당 손실 비용 4억 7억 교회가 부담한다? 왜? 왜 부담할까? 2024년 합의 결과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빌리기로 했던 임시예배당 1에 대한 10억, 이 비용이 10억이에요. 왜냐면 48개월 임차를 했고 2천만 월에 1,600만 원 부가세 뭐 등등등 하면은 약 10억 정도 하는데, 교회가 이주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조합전으로 잔금을 지급했어요. 언제? 재작년 11월에 2022년 11월에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잔금 1억 8천을 지급을 하지 않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약 1,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승인한 절차가 없어요. 우리 조합에 지금. 그 이제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안 했던 것 같고, 그 전에 어느 조합원 분께서 조합에다가 서면으로 제대로 이걸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요게 약간 배임의 성격이 좀 있어 보여서 이걸 좀 따져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 비용 중에 4억 7천만 원을 교회가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비용을 왜 기꺼이 지급했을까? 이것도 문제고 궁금하고, 이게 10억이 아니고 왜 4억 7천이지? 이것도 제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따져볼 거고요. 만약에 4억 7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면은 그 잉여되는 손실 금액은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그리고 혹시 4억 7천을 교회가 기꺼이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건 제 그냥 의심입니다. 이 4억 7천을 우리 조합이 준다는 164억에 이거가 상당 부분이 녹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가 기꺼이 이걸 낸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저는 합니다. 예, 성립교회는 요 정도고요. 마지막 안건이 이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9억 2천만 원을 낭비했다. 그냥 공중에 날려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의 일반 공공의 시설을 만드는 거를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해요. 그거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들려면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7년에 설계 계약을 다인그룹과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도 완성해요. 당연히 설계비도 다 지급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인그룹이 만든 설계에 근거한 공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2018년도 2월에 공사업체 선정을 시도해요. 근데 실패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미래CM 담당 박전무가 양미경 총무, 장영우 조합장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 그 공사업체로 선정하기로 한 그 업체는 이게 뭐냐 바보같이, 지가 낙찰되기로 했으면 어깨동무만 지가 데려고 와야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무튼 이게 입찰이 불발됐어요. 이게 좀 완전한 범죄 시도입니다. 아무튼 그런 게 녹음되어 있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녹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안 됐고, 이때 미뤄졌던 거를 2023년 9월에 호람건설과 84억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9월에 계약을 하죠. 근데 이 작년 12월 19일 날 이사회에 정비기반시설 변경 설계업체를 선정한다는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 3월에 대교를 선정합니다. 4억 2천만 원에. 이게 근데 웃기는 거는 이사회를 변경 설계업체를 선정한다고 한 12월 19일 하루 전인 12월 18일 날 호람건설에 9억 2천만 원을 지급니다. 정확히 말하면 호람건설하고 다른 업체예요. 어찌됐든 그냥 호람건설을 보고 9억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니 변경 설계한다며 왜 하루 전에 부랴부랴 이 돈을 주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중에 날려버린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설계가 변경됐으면 건설업체도 변경해야 되죠. 아니면 설계를 변경했으면 그 변경된 설계에 근거해서 공사업체한테 새로 견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호랑건설을 계속해서 쓸 것 같으면 이 호랑건설도 어차피 우리가 할 거니까 비싸게
우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굳이 호남건설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도 건설업체를 병행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줬냔 말이죠. 자, 여기서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틈을, 여기 있는 틈을 벌렸어요. 아, 이거 참. 벌려서 이렇게 벌려놨는데, 그 이유는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 이건 2017년하고 2023년입니다. 이게 뭐가 있었냐면, 2022년 12월 23일입니다. 제가 조합장에 출마해서 장영우 조합장이랑 해가지고 제가 패배했죠. 그 총에 보면 설계 변경 안내라는 유인물이 따라갔었어요. 책자에. 요런 거 혹시 보셨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다인이 2022년 12월에 요걸 만들어서 책자에 뿌렸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설계도면 배치도 변경 전,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변경되는 데가 1, 2, 3, 4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는 변경 후 1, 2, 3, 4. 그래서 이 글씨를 보면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22년 12월 23일 날 저희 조합의 전체적인 도면이 변경될 거를 알았어요. 설계 변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변경 설계 업체를 했다는 거를 23년 12월 18일 날 그렇게 띄웠겠죠? 그렇다면 기존 설계에 근거한 공사업체 선정은 23년에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격 업체 선정을 안 해도 됐고, 안 했다면 이 9억 2천도 지급을 안 할 수가 있었고, 안 했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결국 9억 2천만 원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26일 날 벌써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금요일 날 총회를 할 텐데, 그 총회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고 어떤 얘기가 왔다 갔다 할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